타워스와슨의 김성남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전 회장은 은퇴 후에도 활발한 컨설팅 및 저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 출간 6개월 만에 44만 부가 팔린 승자의 조건을 출간 후 기자들이 CEO들이 직접 챙겨야 할 핵심 경영지표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웰치 회장은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직원 몰입, 다음이 고객 만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이었죠. 한때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CEO의 조언치고는 너무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지표 이면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즉, 직원 몰입이 고객 만족을, 그리고 고객 만족이 현금 흐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14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498명의 글로벌 기업 임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직원 몰입 관리는 우리 조직의 최우선 과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영자로 일컬어지는 웰치 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 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미국 최대의 백화점 시어즈는 직원 몰입과 경영 실적의 관계를 직관이 아니라 정량화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했습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던 이 미국 최대의 소매기업은 1992년 사상 최악의 손실을 냈습니다. 이에 아서 마티네즈 CEO는 새로 부임 후 유통을 제외한 보험, 부동산, 금융 서비스 등 비주력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주력인 머천다이징 사업의 전략도 대폭 뜯어고치고 100개 이상의 점포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혁신안들은 몇 개월 지나자 약발이 다 하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전사 조직 진단을 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800개 매장별로 직원 몰입도, 고객 만족도, 현금 흐름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 몰입이 5% 향상될 때 고객 만족이 1.3% 개선되고 매출은 0.5% 늘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얻은 결론은 시어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고객이 시어즈를 더 찾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몰입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몰입하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요즘 TV나 인터넷에 월급 도둑이라는 유행어가 많이 쓰이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월급만 꼬박꼬박 챙기는 일부 직원들을 비꼬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단지 유행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2014년 한 컨설팅 회사 주간 설문에 의하면 한국 직원 중 불과 23%만이 자기 업무에 지속성 있게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수준이 얼마나 낮은 것인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조사에 참여한 32개 나라 중에 31등이었고 우리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평균인 51%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몰입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간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자들은 회사 전체 분위기, 문화 이런 것을 주로 걱정하시지만 몰입의 여부는 결국 직원 개개인의 행동과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원 몰입에 대한 많은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업무에 몰입하지 않는 직원들이 자주 하는 것으로는 불평불만, 상사나 동료의 뒷담화, 잘난 척, 잘못에 대한 변명, 한때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그 외 지각, 결근, 그리고 딴짓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들이 하지 않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어려움에 빠진 동료 돕기, 팀워크 발휘하기,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기, 건설적인 질문하기, 꾸준히 자기 개발하기,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기와 같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 직원 중 몇 %가 이런 직원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직원들에게 아주 많은 급여를 준다고 업무 몰입도가 올라가고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964년부터 고속철도 신칸센이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칸센을 이용하는 것은 속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항공기를 능가하는 편리함과 쾌적함이 있어서 가능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청소 용역 회사 텟세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단 7분 만에 등받이 시트도 교체하고 쓰레기 수거, 바닥 닦기, 화장실 청소까지 완벽하게 마치는 모습은 미국 CNN 방송에 보도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 유수 경영대학원 교수들마저 방문하여 사례 조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테세이도 처음부터 인류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청소라는 직무에 대한 불만, 낮은 자부심 때문에 이직률도 높았죠. 하지만 새로운 경영이사가 부임 후 직원들의 자부심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꽃으로 장식된 산뜻한 유니폼을 제공하여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고 역사 대기실에 에어컨을 4대씩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고 우수 직원들은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 불러 회사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45세 이상자만 필기시험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하던 것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경력 1년만 되면 누구나 정규직 전환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67명씩 모여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는 스몰 미팅을 하고 있고 엔젤노트, 데블노트라는 피드백 제도를 통해 칭찬과 개선의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웰치 전 회장의 코멘트, 시어즈 백화점 사례, 그리고 신칸센 청소회사 테세이의 사례 등을 통해 직원 몰입이 경영 성과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경영자께서도 이미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몰입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관점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잘 알려진 2개의 회사의 직원 몰입 접근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 기업 P&G는 1837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에도 전년 대비 9.2% 매출 상승과 2자릿수의 이익 증가를 이루었고 2009년 포브스 발표 앞으로 100년간 살아남을 100대 기업에 포함된 유일한 생활용품 기업입니다. P&G의 레플리 회장은 170년간 P&G가 혁신 기업으로 성공해온 비밀을 강한 목적의식, 야심찬 목표, 탁월한 전략, 실천하는 리더십 등 8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 밑바탕에 깔린 원칙으로 고객이 왕, Customer is Boss라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즉 P&G의 성공의 이면에는 고객을 중심으로 모든 경영 요소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바로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직원 몰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적으로 물류의 표준인 허브 스포크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페덱스는 어떨까요? 1973년 미국 테네시에서 설립된 페덱스는 첫 해에는 하루 평균 186개의 특송 화물을 처리했지만 2015년 3월 기준으로는 하루 400만 건을 처리, 지난 42년간 연평균 27%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1989년에 한국에도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2001년부터 평균 2년 주기로 선발하는 베스트 임플로이어 인 코리아 조사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선발이 된 유일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페덱스는 고객보다 직원을 우선시하는 철학을 창업 때부터 일관되게 강조를 해왔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People, Service, Profit 모델이 그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직원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믿는 페덱스는 공정한 평가 보상, 내부 승진 원칙, 브라보 줄루라고 하는 칭찬 문화, 선도적인 직원 설문 관행 외에도 Guaranteed Fair Treatment 제도가 있습니다.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와 관련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번까지 회사에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이 제도의 이용 필요를 느끼는 상황은 드물다고 합니다. 또한 이 회사는 올해 기준 660대가 넘는 자체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비행기 동체에 추첨을 통해 선정된 직원의 자녀 이름을 새겨 넣어준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의 이름을 회사 비행기에 새겨주는 회사.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만두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 페덱스 직원의 이직률은 3%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종합해보면 P&G는 철저하게 고객에서 출발하여 직원 몰입도 어찌 보면 고객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하는 아웃사이드 인의 접근 방법이고 반대로 페덱스는 기업 경영의 출발점을 사람, 즉 내부 구성원으로 상정하고 몰입한 직원이 고객 만족과 재무 성과까지 이루어낸다는 인사이드 아웃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직원 몰입은 경영 성과의 선행 지표로서 모든 CEO들이 직접 챙겨야 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일터는 아직 고몰입의 조직 문화를 이루기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사람 이외에 차별적인 경쟁력의 원천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